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일단 지난주에 금요일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고용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비농업 일자리 지수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외신에서 어떻게 봤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Payrolls rose 315,000 on August as companies keep hiring. 네,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 안에서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31만 5천 개 증가했습니다. 7월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7월에 52만 6천 개 증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만 개 이상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시장이 예상했던 30만 개의 수치는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사무 서비스업이 6만 8천 개, 보건 의료업이 4만 8천 개, 그리고 소매업에서 4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7%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볼 만했던 게 이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연준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가율 같은 경우에는 62.4%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예상보다는 견조한 고용시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에 나왔던 이 지수를 골디락스라고 좀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라고 해석이 나오던데 그렇다면 연준의 행동에도 좀 뭔가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지수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뜨뜻미지근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기존의 의견이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의 변동 확률을 추산하는 패드워치를 봤을 때 0.7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57%로 0.5%포인트 금리 인상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이 확률에 있어서 4%포인트 떨어지기는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고용 증가세가 소폭 둔화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물가 상승률도 아직까지는 높기 때문에 연준 쪽에서 0.75%보다 0.5%로 가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8월에 일자리 창출 둔화는 이번 달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여전히 0.75%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고용시장이 예상치보다 좀 웃도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증가세를 나타냈고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 고용시장만 봤을 때는 어쩌면 빅스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진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이라든지 연준의 행동 변화 이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러시아 측에서 여전히 가스를 무기화하면서 좀 쥐고 흔드는 모습인데 이번에 또다시 중단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가디언 보도 내용이고요. Gas prices likely to hit new highs as Russia shuts pipeline indefinitely. 네, 이번에 러시아와 그리고 독일, 유럽 쪽에서는 또 천연가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자세한 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또 한 번 막았습니다. 가스프롬은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관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한 3일 동안만 잠깐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서비스가 재개되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무기한으로 중단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앞서 지난 31일부터 3일까지는 이 정비를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꼽아보자면 G7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실행을 합의했다는 게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G7 국가 쪽에서는 이렇게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무기화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격 상한제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다시 한번 좀 발끈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 국가들의 금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나 중국 등으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런 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중국과 인도 쪽에서도 같이 좀 합류를 해서 여기에 동참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이익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에너지 가격이 또 이만큼 오르게 된다면 이제 ECB가 또 금리 인상을 곧 결정하게 되잖아요. 여기에도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유럽 쪽에서는 겨울에 대한 걱정이 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ECB 쪽에서의 통화 정책 움직임에 대한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오는 8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9월에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ECB 쪽으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선 ECB는 올해 7월과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예고를 했고 7월에는 50bp를 인상을 했는데요. 이제는 50bp가 아니라 ECB 쪽에서도 75bp를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ECB 같은 경우 저번에 CPI가 9.1%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치솟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75bp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의 상황이 사실 미국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한다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좀 치솟는 모습이었더라고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인 것 같은데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는 CPI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번에 PPI 지수까지 좀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킹 알파 보도 내용이고요. Eurozone Producer Price Index jumps more than expected on surging energy prices. 네, PPI 지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유로존의 7월 PPI는 전달보다 4% 상승했는데요. 전달보다 4% 상승을 하면서 전월 상승세인 1.1%보다 상승세가 대폭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상승세는 월가의 예상치인 3%보다도 더 큰 수준의 인상이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 말에 발표됐던 CPI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아까 9.1%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PPI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게 되면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유로존의 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은 2%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잠재우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모습이던데 어떤 소식이죠? 네, 독일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스텝을 밟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독일이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650억 유로, 한화로 약 88조 원의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서민들이 많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한 건데요. 독일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 인플레이션 부담 경감 3차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차와 2차 지원까지 합쳤을 때 지원 규모는 모두 129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에너지 가격이 치솟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겨울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 쪽에서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에서는 계속 에너지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인플레이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ECB에서 또 통화 정책 회의 이후에 또 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 과연 시장의 예상대로 75bp를 밟게 될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